지난 영상에서는 작품을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요소들을 담아봤습니다. 작품을 볼 땐 과몰입하지 말고 예쁘고 멋지고를 떼놓고 생각하고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으며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유익하게 무엇보다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팁을 풀어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이 6하 원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작품은 언제야 만들어졌는가? 이 작품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이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인가? 아티스트는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이 한 작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이는 것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그림 속 풍경에는 물가와 숲, 그리고 4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조개를 밟고 서서 손으로 몸을 가린 여자,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입으로 바람을 부는 날개 달린 남자, 남자에게 안겨 조개 위에 여성을 바라보는 두 번째 여자, 조개 위 여자에게 분홍색 천을 덮어주는 꽃무늬 옷을 입은 세 번째 여자, 두 남녀의 주변에는 분홍색 장미꽃이 흩날리고 있고 남자가 입으로 분 바람에 조개 위에 선 여자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천을 덮어주려는 여자도 이 바람에 머리카락과 옷이 날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를 맞아주며 옷을 입혀주려는 것 같죠. 꼭 신화 속 이야기를 그린 듯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산드로 보티첼리,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으로 르네상스 초기에 활약한 명가 중 한 명입니다.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 1484년에서 1486년 사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초중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현재 피렌체의 우피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캔버스의 템페라. 캔버스는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나무 틀을 짜고 그 위에 천을 감싼 것입니다. 템페라는 안료, 즉 색깔의 원료가 되는 가루를 물 또는 계란 흰자에 섞어서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안료에 물을 섞고 그리고 계란 흰자를 섞어 캔버스 위에 붙이는 식의 기법이죠. 이번에는 작품의 의미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도움을 받아봅시다. 여기서 작품의 제목을 돌아볼게요.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영어 표기입니다. 그림만 객관적으로 보면 조개를 탄 여인이 바람에 밀려 이 섬까지 도착한 듯한 모습입니다. 바다 거품에서 태어나 키프로스 섬까지 떠내려갔다 라는 비너스의 탄생 설화와 일치하는 풍경이죠. 그림을 좀 더 찬찬히 뜯어볼게요. 입으로 바람을 부는 날개 달린 남자.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가 곁에 끌어안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인 클로리스입니다. 주변으로 흩날리는 분홍색 장미꽃, 장미의 대표적인 꽃말은 사랑으로 이는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상징입니다. 꽃으로 뒤덮인 이 여인은 꽃의 여신 플로라입니다. 그녀는 지상에 도착하는 비너스를 맞아주는데 마치 사랑과 꽃,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림의 중앙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이 조개. 조개는 여성의 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단순한 듯 신비로운 이 풍경에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보티첼리가 활동하던 1480년대의 피렌체는 한창 르네상스의 꽃이 피고 있던 시기입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탄생을 뜻하며 중세시대에서 현대시대로 넘어가는 인류 문명의 꽃이 새로 피는 시대입니다. 1400년 초 피렌체에서부터 시작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예술, 건축, 음악, 문학 등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적 운동입니다. 르네상스의 핵심은 인간 중심 사회, 중세시대의 종교와 교회 중심주의의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이 중심인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인들과 신흥 가문들의 등장으로 직업이 다양해지며 교회가 아닌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였던 거죠.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크게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예술가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은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고 울고 웃으며 슬퍼하고 질투하기도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르네상스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로 모아보면 보티첼리는 당시 크게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사랑의 여신의 탄생 장면을 그렸습니다.
신들을 모두 아름다운 선남선녀로 표현했고 그들의 상징들까지 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이 작품을 그렸는지는 기록된 게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6화 원칙을 이용해 작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은 분석법일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어떨 때 전시회를 찾으시나요? 어떨 때 작품을 찾아보시나요? 처음부터 이론으로 어렵게 접근한다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을 볼 때는 최대한 담백하게 내가 보고 느끼는 것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실제로 미술사 강의에서 작품을 분석할 때 맹인에게 작품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신만의 지식과 이해가 들어간다면 더욱더 재밌는 감상이 되겠죠. 전시회는 어디까지나 즐거운 시간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니 모쪼록 즐겨주세요. 요 몇 달간 현생에 시달리느라 영상이 많이 늦어졌네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